반갑습니다. 김영석입니다. 내가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그 긴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어느 때가 인생의 가장 좋은 황금기였습니까? 라고 말이죠. 나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인생의 노른자위 같은 시기는 60세에서 75세 사이라고요. 하지만 이 시기를 진정한 황황금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리는 연습입니다. 오늘 나는 50대, 60대라는 인생의 중턱에 서 있는 당신에게 조금은 아프지만 진실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50이 넘어서도 여전히 타인의 눈치를 보며 모든 요청에 예라고 대답하고 있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결코 평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줄 모르고 남의 잔치에 들러리를 서며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요? 인생의 전반전이 채우기를 위한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비우기를 위한 시간입니다. 20대와 30대에는 사회적 지위를 쌓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싫은 소리도 참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었다는 것은 이제 생존의 단계를 넘어 존재의 단계로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5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자기 삶의 주도권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체면 때문에 혹은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한 채 불려나간 자리에서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공허함만 남지 않았나요? 그 공허함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핵심은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롭고 무엇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50세부터 60세 사이 이 10년은 인생의 항로를 재설정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고귀한 단어는 바로 아니오입니다. 아니요, 나는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 소모적인 대화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겠습니다. 이 선언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자비이자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질 높은 사랑을 주기 위한 결단입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내 주변의 모든 관계도 결국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있는데 여전히 남의 밭에서 김을 매주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정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숲의 잡초가 자라지 않게 불필요한 인연과 감정의 찌꺼기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나 김영석과 함께 왜 우리가 50세 이후에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3가지 유혹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생을 존엄하고 품격 있게 지켜내기 위한 영혼의 지침서입니다. 당신이 용기 있게 아니오라고 말할 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봅시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껍데기뿐인 모임과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인연들입니다. 50대와 60대에 접어들면 왠지 모를 소외감과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자식들은 품을 떠나고 직장에서는 뒤로 물러나야 하는 시기이지요. 이때 많은 이들이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습관적으로 모임에 집착합니다. 동창회, 향후회, 그리고 예전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까지 휴대폰에 연락처는 가득 차 있고 주말마다 경조사로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따뜻하게 채워졌나요? 아니면 더 큰 허전함에 몸서리쳤나요? 내가 살아보니 이 나이대의 모임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합니다.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열의 아홉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옛날엔 이랬지,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하며 이미 지나간 시절의 훈장을 꺼내어 닦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헐뜯거나 자식 자랑으로 은근히 남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누가 더 아픈지 건강 상태를 한탄하며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은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마르게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먹고 사는 사람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00년을 살아온 내가 장담하건대 인간의 성장은 90세에도 가능하고 100세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추억에만 매몰된 모임에 시간을 쏟다 보면 당신의 정신은 그 시절에 멈춰버리고 맙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정직과 의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친구를 배신해? 그래도 얼굴은 비춰야지 라는 말에 휘둘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정은 서로의 성장을 기뻐해 주는 것이지 서로의 에너지를 갉아먹으며 함께 침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간관계의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50세가 넘으면 친구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결이 맞고 만나고 나면은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 한두 명이면 족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곁에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공부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60대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과 친해지라고요.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 의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대화하며 내면의 질서를 잡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만약 어떤 모임이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빨아간다면 그곳이 나를 증명해야만 하는 불편한 자리라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미안하네. 이번에는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무례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에 대한 예의입니다. 무의미한 술잔을 기울이는 대신 그 시간에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한 권 읽으십시오. 아니면 혼자 조용히 산책하며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침묵 속에서 당신의 내면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 여기 있었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인연을 쳐내지 못하면 알맹이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100년을 살아보니 보이는 가장 품격 있는 노년의 시작입니다. 무의미한 부름에 당당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당신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예민하고 아픈 부분을 건드려 보려 합니다. 50대와 60대 한국 부모들이 가장 거절하기 힘들어하는 유혹, 바로
자식과 타인의 삶에 개입하려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사랑 혹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곤 하지요. 한국 사회에서 부모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단한 일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챙겼고, 내 앞날보다 자식의 앞날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의 결혼, 직장, 손주, 교육까지 내가 관여하고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마치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명인 양 온 힘을 다해 뛰어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도와달라는 요청 혹은 내가 해줘야 한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는 각자의 몫으로 주어진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칼로 베이는 듯 아프겠지요. 하지만 그 시련은 자식이 온전한 성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입니다. 부모가 대신 그 문을 열어주고 짐을 짊어지면 자식은 영원히 자기 발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의 복잡한 가정산업 문제에 감정적으로 깊이 개입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오지랖이라는 말이 있지요. 남의 불행을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은 귀한 덕목이지만 그 문제에 직접 뛰어들어 해결사 노릇을 하려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거나 남의 집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 평화를 깨뜨리는 일에 이해라고 답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자식의 사업 자금을 대주기 위해 노후 자금을 털어 넣었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지라는 마음이었겠지요. 하지만 결국 사업은 어려워졌고 자식과의 관계도 틀어졌으며 그분의 노년은 불안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진정한 자비는 냉철한 이성 뒤에 오는 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기라고도 하고 기독교적으로는 각자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지요. 타인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고마움을 살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상대방의 자립심을 꺾고 당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5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지혜로운 방관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봐 주되 손을 내밀어 직접 조종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라는 자식의 요청에 혹은 너밖에 없다며 매달리는 친구의 하소연에 때로는 미안하지만 그건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인 것 같구나. 나는 네가 잘 해낼 거라고 믿고 기도해 주마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거절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중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며 보상을 바라는 부모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세상에 온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들을 놓아주어야 당신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나 김영석이 100년을 살아보니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자식도 행복하고 내가 평온해야 내 주변도 평온해집니다. 내 마음의 밭이 가뭄에 갈라지고 있는데 남의 밭에 물을 길어다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삶에 대한 참견과 개입이라는 유혹에 단호히 아니오를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 남은 에너지로 당신의 영혼을 돌보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를 지키는 가장 고귀한 길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지만 마음속에 평온 하나는 챙겨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의 짐을 대신 지느라 당신의 평온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최고의 주권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것은 바로 뒤늦게 찾아온 탐욕과 끊임없는 비교의 유혹입니다. 50대와 60대에 접어들면 묘한 조바심이 생깁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느니, 누구 자식은 검사가 됐다느니, 누구는 외제차를 타고 골프를 치러 다닌다느니 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그런 소식 앞에 서면 왠지 내 인생만 초라해 보이고 나만 뒤처진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다시 재테크 열풍에 뛰어들거나 무리해서 신분 상승을 꾀하며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년을 산 노교수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노년에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독약은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청년 시절의 경쟁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노년의 경쟁은 영혼을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합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보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하지요. 그래서 환갑이 넘어서도 값비싼 회원권을 유지하려 애쓰고 자식의 성취를 마치 나의 훈장처럼 휘두르며 은근한 과시를 즐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요즘 그 정도는 있어야지, 자식 덕 좀 봐야지라고 부추길 때 당신은 그래야 하나 하며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분명히 아니오라고 답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의 황혼기에 가져야 할 가장 큰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노년의 탐욕은 추합니다.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구멍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부어도 결국 공허함만 남깁니다. 80세, 90세가 되어서도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평온함이 없습니다. 오직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와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많이가 아니라 충분하다 이라는 단어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50세 이후의 풍요로움은 물질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에서 나옵니다. 남과 비교하며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삶입니다. 친구의 자식이 잘된 것에 박수를 쳐주되 그것과 내 삶의 가치를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친구가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당신의 인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귀족은 명품을 두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한 노년의 기준에 당신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나는 나만의 속도로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100년을 살면서 수많은 부자와 권력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 더 먹지 못한 것, 지는 노을을 보며 감동하지 못한 것, 그리고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더군요. 탐욕은 우리를 현재에 살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만 더 나은 내일, 혹은 남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하며 오늘이라는 선물을 짓밟게 만듭니다. 이제 그만 비교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의 집이 조금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평화가 깃들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당신의 차가 조금 낡으면 어떻습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데려다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누군가 당신의 자존심을 긁으며 비교의 잣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인자한 미소와 함께 거절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 참 좋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당신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50대 이후 당신이 버려야 할 마지막 욕심은 남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의 등 뒤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성공의 잣대에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당신의 후반전을 찬란하게 빛내줄 진짜 지혜입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유혹, 즉 무의미한 관계, 타인의 삶에 대한 개입, 그리고 뒤늦은 탐욕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난 뒤 우리의 남은 삶은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거절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거절 뒤에 찾아올 텅 빈 공간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비어있는 공간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 피어나는 성소입니다. 거절은 단순히 문을 닫는 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초대하기 위해 마당을 쓰는 일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더하기가 아니라 정수징세만을 남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향기로운 사람은 자신의 고독을 잘 가꾼 사람입니다. 남의 시선과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홀로 남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영혼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만나는 자기 자신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따뜻할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며 지켜낸 그 소중한 시간에 당신이 평소 하고 싶었던 작은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껏 차 마시기, 공원의 나무들과 인사하며 걷기, 혹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 한 통 쓰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에게 미안해하기보다 나 자신에게 고마워하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남들 눈치 보느라, 가족 부양하느라 고단했지.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의 거절을 비난하거나 당신을 변했다고 손가락질하거든 그저 허허 웃어넘기십시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남들의 평판은 아침 안개와 같아서 햇살이 비치면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켜낸 내면의 평화는 영원한 당신의 재산입니다. 무례한 요구에는 단호하되 태도는 부드럽게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우아함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마치 가을의 단풍과 같습니다. 봄의 새싹보다, 여름의 무성한 초록보다 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태워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 70세, 아니 100세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아름다움은 화려함이 아니라 맑음에서 옵니다. 불필요한 욕심과 인연을 털어낸 사람의 눈빛은 맑은 샘물처럼 깊고 고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도 글을 쓰고 강연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은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거절하고 내게 주어진 소박한 일과에 감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아니오 라고 말하는 순간 내 몸과 마음에는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납니다. 이제 글을 맺으며 당신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남은 인생을 타인의 각본대로 살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조연들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해서 당신의 대사를 잊지 마십시오. 50대와 60대 이 찬란한 계절에 용기 있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평화와 자애, 그리고 깊은 지혜를 채우십시오.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창밖의 햇살을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이다 라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100년을 살아온 이 할아버지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거절의 용기입니다. 당신의 황혼이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아르러 찬란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